7월 한 달간 반도체 ETF에 9조 원이 들어왔는데 주가는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죠. 여러분, 코스피는 오늘 7,150선까지 회복을 어느 정도 했고 미국 반도체 지수는 2거래일 연속 반등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걸까요? 지금 들어가야 할까요?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이번 반등이 좀 진짠지 아니면 한 번 더 밀릴 자리인지 여러분이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한 달간 대략 이제 한 18% 넘게 좀 하락세를 좀 보였고 이제 이 6가지 악재가 좀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D램 담합 소송이 좀 있었고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레브라스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BM 대신 SRAM 쓰는 AI 칩이죠. HBM의 이제 뭐 의존도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메타 클라우드 진출설, 그죠? 데이터 센터 과잉 투자다, 뭐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메모리 가격 뭐 정점론, 이제부터 메모리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뭐 경고도 있었고요. 하이닉스 증설, 뭐 속도 조절, HBM을 줄이고 범용 D램이나 비중 확대를 검토한다고 좀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이 있었죠. 중동 긴장, 물가 상승, 금리 인하 기대 소멸,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악재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한데 고점 대비 SOX 지수가, 그죠? 반도체 지수가 20%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낙폭이 18%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ETF 자금 유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또 증가를 했어요. 9조 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지수는 2거래일 연속 반등 중이죠. 돈은 들어왔는데 왜 떨어졌고 지금은 그러면 왜 올라가는가? 요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헤지펀드 자금, 빌린 돈이죠. 이번 하락의 정체죠, 이게. 담보를 맡기고 빌려온 돈이에요. 주가가 하락하고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죠. 팔고 싶지 않아도 강제 매도,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전세 끼고 산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이 돈 더 넣으세요 하는 그런 상황이죠. ETF 자금, 요거는 내 돈이죠. 개인, 연기금, 퇴직연금, 납입금, 빚이 아니라 내 자산, 그죠? 떨어져도 팔 의무가 없죠. 오히려 더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없이 산 집은 시세가 빠져도 팔 이유가 없죠. 결론적으로는 이번 하락은 AI가 끝났다가 아니라 빌린 돈이 빠져나간다입니다. 그래서 월간은 좀 3가지로 갈렸는데 이 부분에서 좀 한번 보면은 싸움의 주제는 AI가 끝났나가 아니라 언제 사느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나리오 첫 번째는 바닥은 이미 지났다. JP 모건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싸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는데 바닥은 곧, 그러나 예전 같진 않다. 반등해도 주도주는 아닐 것이다. 시나리오 세 번째는 바닥은 아직 멀었다. 그죠? 에버코어, ISI, 그죠? 2, 3주 더, 뭐 10에서 15% 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첫 번째는 바닥은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JP 모건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수요는 이미 확정이 됐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AI 인프라 투자가 1,070조 원 확정이 됐다. 이게 전년 대비 무려 77%나 증가한 이제 규모라고 합니다. 공급은 못 늘립니다. 그죠? 지금 공장 지어도 실제 물량은 28년 그 전까지 공급 이제 증가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손님은 예약을 다 걸어놨는데 식당은 2년간 테이블을 못 늘린다는 거예요. 그럼 밥값이 내려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제 요런 JP 모건의 그런 이제 이 논리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반론은 수요 확정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계획이다. 예산은 언제든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반론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반등해도 주도주 복귀는 좀 어렵다. 채권 시장이 먼저 경고를 했어요. 신용 스프레드, 그 다음에 CDS 스프레드 확대가 됐다. 돈 빌리는 이 비용이 올라간다는 신호죠. 주식은 축제 중인데 채권은 굳은 표정입니다. 버는 것보다 많이 써요.
매출 대비 자본 지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다. 실적 전망치 상향 속도 둔화 가능성, 그리고 반등 후 자금은 소비재, 운송으로 이동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반에서 1등 하던 학생이 슬럼프를 벗어나긴 하는데 다음 시험 1등은 다른 학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파느냐가 또 중요해요. 자, 시나리오 세 번째는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버코어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6번 중 6번. 지난 25년 반도체 업사이클 모두 매출 증가율이 정점 전후 4개월 안에 조정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3%. 과거 조정기, 지수낙, 평균 낙폭, 이번 사이클 매출 정점은 26년 3분기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조정 마무리까지 필요한 추가 하락폭과 2, 3주의 시간. 그래서 현재 SOX, PER은 S&P 500 대비 10% 비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20% 빠졌다고 무조건 싼 게 아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는 S&P 500보다 여전히 비싸다. 총알을 한 번에 다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쨌건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사실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이제 로봇주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인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의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또 자금 쏠림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또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은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으나 결국에는 저 이제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좀 시행이 되는가, 좀 빠르게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빠르게 좀 시행이 되고 이 쏠림 현상들이 좀 없어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은 좀 회복을 하고는 있으나 이게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 근본적인 이 ETF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예전부터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그죠? 그래서 과거 반등 효과는 평균 20주였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늦게 산다고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이제 세 가지 지표가 빅테크 데이터 예산,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디램 낸드 평균 판매 가격, 그죠? 그 다음에 헤지펀드 자금 유출 속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맞히는 능력보다 지금 시장은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이 능력과 이제 또 이 섣불리 투자를 해서 돈 자금이 묶이지 않는 그런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세 줄 정리는 이번 하락은 AI 붕괴가 아니라 빌린 돈의 청산입니다. 월가 세 개 시나리오 모두 AI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코스피 7150선은 회복은 했습니다. 그 반도체 2연속 반등으로 어쨌건 1차적으로 반등은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아래쪽 더보기란 보시면 무료 이제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